우리 주변에 나에게 잘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나를 자꾸 이용해 먹는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을 주는 분이 있나요? 성공할수록 주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필요에 의할 때만 만나는 것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제가 취미 생활을 하다 알게 된 지인이 딱 이런 경우였는데요. 지인들의 직업, 연봉 이런 조건은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심리 상태, 즉 행복한지 불행한지 등 관심이 전혀 없고 항상 만나면 피상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세상이 자신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하고 본인과 급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교류를 하는 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분이 바로 을 가진 분이신 거죠. 을 가진 분들이 왜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지, 이분들을 사회에서 만나게 되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이런 분들과 인간관계 하게 되었을 때 보다 현명하게 대처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평생 습관을 책임지는 멘탈 코치 주필립입니다. 오늘은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유불급, 이 단어의 뜻은 모두들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그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나르시시즘도 과유불급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수많은 콘텐츠에서 나를 사랑해라, 다른 누구도 아닌 일단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나만 사랑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르시시즘? 뭐 다들 이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나르키소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물에 빠져 죽었다, 여기서 유래가 된 용어인데요. 정신과에선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설명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야 할 에너지가 자기 자신한테만 꽂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이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왜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분석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쉬우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 해결법가주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제가 상담한 내담자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의 상사가 처음 입사할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시면서 굉장히 잘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는 이런 상사 없다, 너는 나를 상사로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라 라며 여러 번 강조하시더래요. 또 본인이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자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내담자에게 잘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 상사를 열정적으로 따르려고 했대요. 어느 순간부터는 업무를 줄 때조차 내가 땡땡씨의 빠른 성장을 위해 이 업무를 주는 거예요, 내가 다 땡땡씨 생각해서 이 업무 주는 거 알고 있죠? 라고 내담자를 위하는 말로 포장해서 자신의 업무까지 얹어서 더 많은 업무를 주는 게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상사분과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존경심을 억지로 표현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러웠고 과중한 업무 거절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엄청난 고민이 시작되셨다고 해요. 특히 이 상사분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부하 직원을 잘 챙기는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내담자는 잘못 행동하면 본인만 나쁜 사람이 될까봐 더 고민을 하신 거죠. 이 상사분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 입사한 회사를 퇴사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까지 하셨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나오는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러브 바밍입니다. 이 용어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설명을 드려보면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러브 바밍이란 말 그대로 사랑의 융단 폭격을 퍼붓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벌이는 과도한 애정 공세를 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비단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막 알게 된 친구나 지인에게도 러브 바밍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법을 찾기 쉬운데요. 그럼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정신과 전문의는 나르시시스트의 러브바밍은 자신의 과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무능감과 열등감, 부적절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불쾌한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선호하고 타겟으로 삼은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어 상대의 이점을 자연스럽게 착취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의 러브밤밍 문제는 명백히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과도한 애정 공세에 속아 완전히 넘어왔다 싶으면 정복감을 만끽한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타겟에게 예전과 같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를 비하, 경멸하고 냉담함을 보이다가 상대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물을 찾아 나르시시스트는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런 러브바밍 행동 양상을 보이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방법 첫 번째는 새로운 모임이나 인간관계에 속하게 되었을 때 이유 없이 잘해주려는 사람은 약간 의심을 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입니다. 어쩌면 너무 필터를 씌우는 게 아닌지 걱정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내가 상대에게 잘 휘둘리지 않고 거절을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방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나는 거절이 어렵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나서 제 내담자분은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에 가장 먼저 이유 없이 다가오는 분을 조심하게 되었더니 나르시시스트를 가진 사람들을 거를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에 나오는 나르시시스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 및 망상적인 생각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시기, 질투한다는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의 부모와 처음 애착관계를 형성할 때 부모로부터 충분히 나의 어떤 작은 성취라도 그때그때 잘 인정을 받고 수용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가지를 않는데요. 나르시시스트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인정욕구가 깔려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학대라든지 방임을 당한 경우처럼 심한 경우라면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엄청난 열등감이 내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나의 모습은 너무 별거 아니고 너무 보잘것없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 자신이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데 그게 결국 자기애입니다. 나는 사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사실 되게 우월한 존재야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망상 같은 느낌으로 꾸밉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대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당연히 대우해 줘야 된다 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대하게 되고요. 아주 어렸을 때 누가 날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챙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큰 거고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가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타인을 대할 때도 그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뭔가 해줘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들이 정한 타겟으로부터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착취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바로 피하기입니다. 주변에 혹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망상을 하는 나이가 많은 지인이 있다면 가급적 피하세요. 이분들은 이미 자신의 망상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 쉽지 않고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회사의 상사가 이런 경우라면 부서 이동을 신청하시거나 이직을 고민하셔도 좋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에는 이분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걸러듣고 무리한 부탁을 잘 거절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면 이러한 생각이 들게 만든 과거의 트라우마를 깨닫고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없앨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엔 연애 사례입니다. 처음 연애 초기에는 마냥 잘해주고 행여 발이라도 땅에 닿을까 걱정부터 하고 보살피듯 공주처럼 대해줘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도 되나 생각이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요. 저희는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러브파밍! 그런데 내담자가 남자친구에게 점점 빠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해준 남자친구 없지 않았냐? 나니까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다. 내가 해주는 것들을 고마워하고 내가 해주는 것들을 인정해줘야 한다. 나는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여러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부분에서 알려줄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물어봐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다. 등등. 처음에는 정말 이 남자친구가 과거의 남자친구들과 다르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내담자분이 하고 있던 일이 너무 바빠서 대답을 뜨뜻미지근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날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지더래요. 그동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담자는 남자친구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날인가 보다 라고 넘겼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소한 걸로도 화내는 횟수가 많아졌고 점점 폭력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때는 내담자분이 마음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이미 여러 번의 가스라이팅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쉽게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내담자를 두고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 고민을 안고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나오는 나르시시스트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과시욕입니다. 과시욕을 보이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또 자신이 상대를 위해 하고 있는 행동이 엄청난 것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설명하고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나르시시스트 과시욕은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과대하게 표현함으로써 무능감과 열등감을 포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대 포장되어 있고 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지배적이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은 급의 부류로 넣고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 자체가 완벽하다고 느낌으로써 그 관계에 속한 자기 자신 역시 완벽하다고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소위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본인 주변 지인들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인과 인맥 자랑을 하면 본인의 가치 역시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적인 공감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외적인 조건으로 소위 급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서 강약, 약강스러운 태도가 매우 심하며 깊이 있는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착취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만 맺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이 인간의 급을 매겨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급을 나눠서 평가할 거라고 의뢰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외적인 조건에 매우 집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외모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고 러브마밍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로 자기보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주로 인맥 커세를 많이 떨죠. 나 누구랑 친하다, 나 누구도 안다. 자기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하죠. 그리고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저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는 거다, 질투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타인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못하다 싶으면 마구 무시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질환이에요. 특히 요즘같이 자기 어필 시대이기도 하고 자기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남용되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는 굉장히 지 잘난 맛에 살고 그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용해 먹으려 하고 타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착시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인다는 게 문제이죠. 그럼 이렇게 과시욕이 강하고 사람을 급으로 나누려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인들의 직업, 연봉,
이런 조건들은 기가 막히게 파악하지만 그들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거르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모두들 은연중에 느껴지잖아요. 이상하게 저 사람이랑 대화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주변 지인들의 직업이나 연봉을 모두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를 줄여서 친밀도를 낮추거나 완전히 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례에 나오는 나르시시스트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 결여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말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공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들은 배우자가 받을 상처와 아픔에 대해 사이코패스처럼 아예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와 가족이 받을 마음의 상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불륜을 저지르며 느끼는 짜릿한 쾌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불륜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예 공감을 못하는 사이코패스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고장나서 그렇다 라고 이해라도 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공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만 과민하게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그래서 타인이 본인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나르시시스트 자신이 기대한 만큼 상대가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분노감을 크게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 내면에 잠자고 있던 무능감과 부적절감이 자극되었기 때문이죠. 사례의 남자친구도 여자친구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만 강요하고 그걸 안 들어줬을 때 분노와 폭력성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이고 본인의 모습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 포장을 하는 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고 공감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애성 인격장애 환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거 아니야?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거야? 뭐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심을 안 부립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쎄한 감정, 불편한 감정을 주는 사람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주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쩐지 모르게 뭔가 쎄하고 불편한 감정이 드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에 대해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저희가 말하는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해소해 주려는 태도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을 강요하려는 태도가 다시 보일 거예요. 그때 그분들과 빠른 손절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두 사례의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타겟을 설정한 후에 가스라이팅을 많이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알지만 공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얻을 이익만을 생각해서 상대의 자신감을 서서히 무너뜨려서 관계를 조종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상대는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갖게 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죠. 제가 상담해드린 위 사례의 내담자 역시 그랬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나르시시스트를 잘 대처하려면 먼저 이분들의 방식을 파악해야 해결점이 나오겠죠.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종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세 가지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런 일은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후에도 본인의 행동을 강하게 부인하며 피해자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피해자는 강력한 부정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며 가해자가 조종하는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넌 너무 예민해 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친구들 앞에서 피해자의 외모에 관해 심한 농담을 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스꽝스러운 농담이었다.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럼 피해자는 점점 방어의지를 잃게 되고 정말 내가 오버하는 건가? 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죠. 세 번째는 바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통제하는 말입니다. 넌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어야 돼. 피해자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그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가해자를 신뢰하도록 설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럴수록 피해자는 이 관계를 더 벗어나기 힘들게 되죠. 이렇게 피해자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가해자 자신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착취하고 원하는 것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가 본인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어도 점점 참게 되고 그 관계를 계속 참으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내담자가 딱 이런 경우였죠. 이런 가스라이팅 행동을 보이는 나르시스트를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가스라이팅하는 가해자에게 당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기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이나 직장 상사 등 주위 사람들이 앞서 설명드린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종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하는지 체크해 주시고 이때 동시에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스라이팅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에게 나는 당신에게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너무 예민하다고 몰아세우면 아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이고 문제는 무감각한 당신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분들이 왜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지, 이분들을 사회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막상 실제로 하려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면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 근력을 키우실 수도 있습니다. 행동과 말도 심지어 감정도 습관이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당당하게 하는 자신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혹시 이런 성향이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본인을 되짚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내가 사회에서 나르시시스트를 만났다면 친한 사이고 오래 봐야 하는 경우라면 이분들에게도 심리상담을 꼭 추천해 주시고요. 이 모든 해결법이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습관의 힘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 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